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기업법 11주차를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설립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제 설립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회사의 그 개념 요소를 좀 공부하고, 설립 이후에 등기부터 그 소송의 그 하자가 있을 때 진행되는 예,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했는데, 자, 보세요. 어, 이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우리 회사가 한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5종의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회사 중에서 이 주식회사, 특히 이제 주식회사의 우리 강의 교재 찾으시면 됩니다. 본질적 요소에서 주식회사라는 이제 이 정의 개념은 상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개념, 회사라 하면 이제 뭐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걸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상법 제169조에 있는데 주식회사의 본질적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이 정의 개념은 상법의 규정이 없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주식회사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의 경제 기능이 뭔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좀 밑줄 치고 이렇게 뭐 형광펜 칠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제가 이제 다시 수업 자료분을 다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이제 상법에는 이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가 출자해서 자본이 구성되고 이렇게 자본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으로 분할되고 그 자본이 그 다음에 주주는 유한 책임 부담했을 때 이런 회사를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가 뭐가 있냐? 바로 이런 게 있죠. 자본, 자본, 예, 자본이 구성되고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본금은 우리 이렇게 조문이 나와 있는데 이 경제적 기능이 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자본은 이제 회사 성립의 기초가 돼요.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에 대한 출자액과 책임의 한계가 된단 말은 이 자본에 자기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그 기초를 가지고 책임의 한계가 나눠진다.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회사 채권자에서 회사 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단 말은 이 자본이 많을수록 이제 제3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좀 건전한 회사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리고 이 자본금에서는 이 최저 자본금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친구 이제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5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뭐 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음,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경영을 하길 좋으면 괜찮은데 이 5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좋은 아이디어를 다 대기업에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어, 그 창업 절차를 지원하기 아니 창업의 지원의 활성화 방향에 의해서 이 최저 자본금제는 폐지했다. 그다음 최대 자본금 제도가 있을까? 이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지금 우리가 뭐가 있냐, 뭘 하고 있냐면 회사에 대해서 이 자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과 재산의 개념을 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본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현재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순자산액을 기준하고 이걸 자본이라 하고 그리고 보통 수권이라 말을 쓸 건데 수권은 앞으로 권한을 받는다. 자,
아직은 받지 않았다. 이런 걸 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수권을 갖다 쓰는 게 뭐냐면 수권 자본이다. 수권 주식이다. 자, 그래서 수권 주식은 알죠? 예, 우리가 발행 예정 주식이죠.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발행해야 할 목표치를 했습니다. 발행해야 할 목표치를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현재 발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예. 왜? 목표치기 때문에. 이런 걸 수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수권 자본에 관한 수권 자본주의가 확정 자본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있으면 되고.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과 재산의 개념은 상이하다, 구별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본에 관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입법례. 입법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떠한 입법주의에 의해서 서로 상호 비교했을 때 A라는 입법이 있고 B라는 입법이 있으면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입법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취하는 태도는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줄 필요 있다. 이걸 우리가 입법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시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 총액에 해당하는 주식 인수를 요하는지 요거 여부인데 자, 입법례는 비교법 두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 보시면 총액 자본주의와 수권 자본주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액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확정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확정 자본주의. 수권 자본주의를 창립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자, 우리 확정 자본주의 배웠죠. 우리 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전액을 납입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권 자본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확정 자본주의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여기다. 그래서 이제 확정 자본주의란 말 그대로 확정 총액을 인수해야 돼. 그래서 정관에다가 자본을 기재합니다. 우리는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지 않았어. 우리 정관에 절도 기재하는 사람 보면 정관이 없었어. 정관에 자본이란 걸 적지 않았어요. 뭐 수권 주식 이런 걸 적지만 자본 얼마 이런 걸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얼마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본이 증감된다.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이 정관에 자본을 적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감에 따라서 정관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이 변경되면 이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 이해됐어요? 특별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특별 주주총회가 이제 보통 결의도 이제 열리고 그러면 이제 다수 결의 좀 적지만 특별 결의라면 다수 결의 정족수가 좀 더 많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은데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빨리빨리 이제 통과시켜서 자본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빨리 이제 확장시키든가 번창시키든가 유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못할 수 있겠죠. 채권자, 채권자들,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는 용이하죠. 왜? 자본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자본 조달의 신속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정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 설립 시 자본의 총액에 관해서 주식인수 확정 것을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인수, 주식을 산다는 의사표시를 100%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납입합니다. 돈을 냅니다. 100%. 회사 설립 시에.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야? 확정 자본주의라고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기능, 개념, 그 다음에 입법 예를 보고 있어요. 수권자본 창립주인데 정관의 수권자본만 기재해. 우리나라는 100만 주를 기재해. 그리고 회사 설립 시에는 그중 일부만 인수하면 되고 후에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한 제도예요. EX 정관에 발행 예정 주식 수권 주식 100만 주 설립 시 발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이걸 우리가 발행 주식 총수라고 그러죠. 예. 얘는 25만 주야. 25만 주. 예. 발행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총수.
25만 주. 얘는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럼 70, 여기에서 이제 75만 주가 미발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사의 승인으로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 조달에 용이하고 신속하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권 자본주의 원칙이고 확정 자본주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 확정 자본주의가 이럴 때 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회사 설립할 때 공부했죠? 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본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확정 원칙이 있어요. 총액 인수제로 일치하고 회사 설립 시에 인용되는 거. 그럼 충실 유지가 있습니다. 충실 유지. 자금을 실제로 출자해서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 자본의 주력에 한류해서 방지하고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그냥 충실 유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불변의 원칙이 있는데, 이 불변의 원칙은 감소 제한이에요. 최소한 까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수권 자본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는 이사의 결의만으로 가능한데 자본 감소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저번 상법 시간에 또 배우는데 또 이제 뭐 감자 절차 이렇게 할 때 엄격한 절차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 충실 유지 그 불변 감소 제한 원칙이 있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자본금은 자 보세요. 액면 주식일 때 우리 액면가를 했죠. 그럴 때 주식 곱하기 액면가요. 25만 주가 우리가 1,000원이면 2억 5천이 된다 이 말이야. 이 자본금이. 이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정관 복수하는 차원에서 정관의 액면가를 기재합니다. 우리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89조 보시면 목적을 줬죠. 출판업을 한다. 어, 그래서 우리가 뭐 1, 2, 3 주식회사 아니 그래서 갑 주식회사. 음, 갑 주식회사 상업. 발행 주식, 액면가 1,000원, 25만 주, 서울 강남구 일간 인터넷 ABC의 주소 이렇게 적었다. 여기 정관의 접수기상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액면가를 적는다 이 말이야. 이게 액면가를 적어야지. 이 액면가를 적었어. 그래서 액면, 액면, 액면가액은 추상적 가액이야. 이 정관에 적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아니야. 그냥 적어놓은 가격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은 액면가하고 발행가액, 구체적 가액이 같아야 돼. 예. 또는 이게 이 액면가보다 이게 커야 돼.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게 작을 때. 그래서 이 액면가가 우리가 뭐예요? 이 실질적인 분양가가 되지. 예, 분양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실제로 어떻게 판매가가 되고, 그다음에 시가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발행가액을 900원으로 할 수 있겠냐? 이걸 액면 미달 발행인데 회사 설립시는 안 돼. 그런데 417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인가나 추청 특별결의 회사 설립 시 그다음에 이게 인연이 경과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액면 미달이 발행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액면 미달이야. 예. 그래서 이 액면 주식일 때는 주식 곱하기 액면가가 자본금이 되고 무액면 주식일 때는 바로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이사해서 자본금으로 하자 했을 때 된다. 주식수가 25만 주 무액면이다. 그럼 주식 곱하기 액면가는 이런 자본금이 안 나와. 왜? 여기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5만 주에 대한 발행가액은 있을 거 아니야. 발행가액. 그죠? 발행가액의 2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계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자, 이제 주식의 사이기 때문에 주식이 기본이죠. 그래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 단위가 주주권을 나타냅니다.
자본의 구성 단위란 말은 아까 봤죠? 주식은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전부 주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액은 100원 이상이 되고 균일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뭐 100주는 뭐 100원인데 또 200주는 뭐 300원, 또 100주는 또 뭐 200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회사의 주식은 균일하게 뭐 200원, 200원 통일시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권, 스스로의 경제적 배당을 받을 권리, 자의권, 스스로의 이익, 공익권, 어, 운영 참가의 목적을 한다. 주총의 결의에 참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뭐 자본의 불리치는 건 몰라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몰라도 된다고요. 되고. 자, 주주의 유한 책임. 모든 주주가 주주의 인도 가액에 하도록 유한 책임집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관이나 이것도 가중시킬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과 법인격 부인일 때는 예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격 부인은 이제 자기 유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뭐 10억을 빌려놓고 자기가 출자가 1억 했다. 그럼 1억만 책임지고 9억은 먹는다. 이러면 거의 다 사기꾼을 했죠.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적 기능을 보시면 장점, 자본 집중과 위험 분산이다. 소유와 개인이 분리되어 있다. 피해는 기부권의 뭐 대기업 위주로 집중되어 있고 남용할 수 있다. 책임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익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강행 법규성이 있습니다. 강행 법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주식회사의 모든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의법규가 아니고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에 참가하고, 이 법률 관계를 집단적 해결적으로 처리하지, 개별적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답으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은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따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걸 이렇게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거만 볼까요? 그럼 박스에 있는 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ABC가 발견이면 정관 작성하고 주식 발행 사항 얘들이 다 정원 동의, 인수, 납입, 이사 감사 선임, 조사 등기 정관 작성합니다. 최초의 정관 공정인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소규모 회사일 때는 발기설법을 할 경우는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제대서 계산 아까 봤죠? 변제 설립상 이걸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사항 결정 납입하고 조사하고 등기합니다. 이건 저번에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식회사 설립 이제 우리 저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죠. 그래서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정관 작성부터 해서 이제 주식 발행사까지 공통이에요. 그래서 발기 설립도 이게 공통, 납입, 인수, 납입, 조사 등기 여기도 공통. 발기는 적어도 한 주 이상 인수하고 발기 설립을 가면 되고 모집인, 특락 배정, 상청의 개최, 이사감사, 조사 등기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감사 뽑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제 발기 설립을 하고 이제 모집 설립에 공통되는 게 바로 이렇게 정관 작성하는 거 똑같고 주식 발행 사항도 그거 같아요. 근데 등기가 또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관 작성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오다가 잘 들었어요. 블라블라 오다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설립 중 회사 태아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태아 사람으로 말하는 태아. 자 그래서 이렇게 설립 등기를 하면 권리인이 되고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이 등기의 효력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가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가 자라나야 되잖아.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여기에 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공부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설립에 관여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공부합니다. 예. 어떤 건지 알겠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와 설립 간에는 하자가 있는데,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격을 취득하고 회사가 성립하고 설립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 317조인데 설립 등기를 종료하고 설립 등기로서 절차가 종료되고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준칙주의야. 준칙주의란 말은 법에 정해진 절차만 잘 따르면 무조건 회사가 성립된다. 이게 준칙주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엄격한 준칙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등기 기간을 보시면 발기 설립일 때 검사인이 이 법원에 뭐야, 발기사 검사인의 변태 사항 조사 보고 후 또는 법원의 변태 사항의 변경 처분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2주 내에 합니다. 2주. 모집은 창립총회 후에 창립총회 종결 후 또는 창립총회의 변태 설립 사항 변경 후 2주 내에 합니다. 누가 하냐? 대표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대표이사가 한다. 이 보세요. 이제 등기가 되고, 이제 등기대가 되면, 이제 법인격을 취득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이제 주주가 됩니다. 주주.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자, 이제 설립 등기 효력, 중요합니다. 설립 등기 효력, 주주가 되는데, 본래적 효력, 172조. 자, 등기가 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주는 언제부터 된다? 이제 설립 등기가 되면 됩니다. 자, 본래적 효력 보시면 회사가 성립해요. 창설적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갑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갑주식회사. 예, 회사는 법익경 취득하고 갑은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 여기 이제 부수적 효력이 있는데,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수적 효력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 인수 무효 취소가 제한된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등기되기 전까지 뭐 인수, 납입, 여기도 이제 인수, 청약, 배정 이런 것들 있죠. 돈 내는 거. 자, 설립 중에 주식회사의 그 주식 인수가 무효가 되고 취소다. 이게 제한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 수 있단 말이야, 못 한단 말이야. 못 한다 이 말이야. 예. 발기 설립이든 모집 설립이든 주식의 인수와 납입은 확정 자본주의에 의해 전부 인수와 납입됩니다. 그런데 등기 후 주식의 인수 및 취소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등기 후에는. 알았죠? 우리가 앞에서 이 주식을 인수하고 취소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한됩니다. 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아가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없다고 엄마가 다시 엄마 몸속으로 들어가라 할 수 있을까요? 없지.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그런 뜻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출산을 했다고, 사람으로 말하면 출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권리주 양도 제한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관이 작성되고 블라블라블라 모든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여기. 등기가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집인들이 갖는 주식의 성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권리주라 그랬죠? 권리주. 얘들이 갖는 주식을 뭐라 했어요? 쟤들이 갖는 주식의 성격을 네, 권리주로 했어, 권리주.
이해됐죠? 예, 얘들이 받는 걸 권리주로 했어요. 그럼 이런 권리주 같은 경우는 등기하기 전에는 양도를 못 해요. 등기가 해야지만 양도할 수 있어요. 왜? 등기가 되어지면 이제 주권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권은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주권,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증, 학생증처럼 그런 가치 있는 종이 쪼가리가 있습니다. 이걸 주권이라 그러죠. 그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 권리주 양도가 제한됐어요. 양도를 못해요. 근데 해제됐다. 제한이 해제됐다 말은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좀 치웁시다. 좀 말이 안 맞네. 네, 이렇게 보시고 권리주는 주식이 인수인이 갖는 주식의 성격이고 반드시 기억할 것, 주식 양도는 반드시 주권 교부가 있어야 돼요.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교부는 종이 쪼가리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종이 쪼가리는 언제 나오냐? 등기하면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주권의 발행은 설립 승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럼 6개월 이내까지 주권이 나오면 그때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가? 주식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권리주 양도 제한이 설립 등기 후 주권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제한이 해제됩니다. 해제. 즉, 해제되다마는 이제 양도가 가능하다 이 뜻이야. 언제부터 주제될까? 언제부터 주제된다 했죠? 아까 설립 등기 시부터. 그래서 이제 주권 발행은 6개월 이내. 이거 꼭 기억합니다. 주권이 나오면 왜 필요할까? 반드시 주권이 교부가 있어야지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권을 가지고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권 발행이 강제됩니다. 왜? 주권이 발행 강제되는가 했을 때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설립 등기가 되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권리주 양도로 제한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제한을 해제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무효의 주장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설립 무효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회사가 이제 그 무효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회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취소가 되면요. 소급해가지고 우리 그 설립 절차 쭉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처음부터 없는 게 돼. 그럼 상당히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립 무효의 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이 설립 무효를 주장하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소송으로 가야 됩니까? 소송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소송을 제기하냐면 주식회사 설립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립 등기 후 정관 작성에 문제 있다. 또는 주식 인수 납입 조사에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설치에 문제 있다는 그 설립 절차에 문제 있다. 회사가 문 닫읍시다. 이런 거 못해. 그럼 뭐 어떻게 돼?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합니다.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 충실 책임이 있죠. 인수와 담보 책임입니다. 인수는 그 주식을 전부 인수를 해야 되는데 100% 인수해야 되는데 100% 인수 안 했어. 그러면 책임을 묻습니다. 돈도 100% 납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 그러면 책임을 묻습니다. 이런 책임을 인수, 담보, 납입, 담보 책임을 하는데 이걸 우리 발기인의 자본 충실 책임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물을 수 있는 게 등기가 되면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본래적 효력은 창설적 효력입니다. 설립 등기가. 근데 부수적 효력으로서 주식의 인수 무효 취소가 제한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무효 취소 이걸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권리주 양도 제한이 해제된단 말은 양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주권 발행이 강제됩니다. 왜? 주식을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다음에 설립 무효 주장이 제한된다. 주장하려면 소송을 간다. 어떤 소송이냐면 주식에서 설립 무효 소송을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자본인에 대한 그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인수를 잘했는지 돈을 잘 그 납입받았는지에 대한 그 책임,
자본 충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설립에 관한 설립 등기에 그 설립에 관한 마지막 단계인 등기에 관한 그 중요한 논점들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 설립 등기 및 설립에 관한 하자 두 번째 논점으로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에 관한 소송이에요. 보세요. 주식 설립은 무효 소송이죠. 설립 무효 소송을 합니다.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취소 소송을 만약 취소 소송이 됐다 그러면 취소의 효과는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판결이 나면 처음부터 올라와서 뭐가 되냐? 이 회사가 없던 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걸 반드시 합니다. 무효 처음부터 없던 게 되고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하다가 취소 사유에서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소급해서 무효. 결국은 다 무효가 되지만 얘는 처음부터 무효지만 얘는 소급하단 말은 이렇게 왔다가 얘는 처음부터 여기부터 제로섬 얘는 유효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시간은 얘가 더 빨리 더 많이 걸리죠. 갔다 오기 때문에. 이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립 절차, 예를 들어서 이제 발기 설립일 때, 자, 정관이 작성되고, 우리 주식 발행 사항을 결정하고, 주식 인수 납입하고, 임원 선임, 조사, 설립 등기. 회사 운영되다가,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돼? 판결이 나올 거 아니야. 판결. 이 판결이 만약에 취소 소송이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해석 어떤 게 돼? 여기 있던 사람들의 뭐 모든 법률적 이해관계가 싹 사라진다. 그럼 회사가 엄청 손해가 크겠죠. 관계자들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효 소송이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 소송이다. 무효이면 이때 판결부터 앞으로 여기부터 이제 해사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장래효지. 예.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해사가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인적 회사, 한 명 합자 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있을 경우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청간 작성 후 바로 등기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인수 절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냐 이게 없어요. 돈을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어, 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공부하는 거야. 무효소송. 이해됐습니까? 이제 무효소송을 공부합니다. 무효소송을 이제 공부합니다. 음, 무효소송.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의 하자를 보시면, 무효소송이지 취소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 사유를 보시면, 무효 원인, 객관적 하자, 절차상 하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 의사 표시가 는 주관적 하자는 이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돼. 절차상 하자가 뭐가 있냐면, 정관의 기재상에 흠결이 있다. 뭐, 289자나, 아니면 뭐야, 그 여덟 가지 있죠. 절차적 기재상. 반드시 적어야 되고, 인증이 없을 때, 소규모 회사는 예외가 있죠. 그다음에 창립총회를 해야 된다. 모집 설립일 때 안 했다. 이 창립총회의 무효 그 결의가 무효나 취소가 되었다. 그다음에 이 등기 자체가 무효했다. 이럴 때는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소송을 누가 제기하느냐? 주주이사 감정, 주의가 얘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누구냐? 원고야, 원고. 그럼 언제부터까지 소송을 제기하냐면 이 회사 성립일부터 2년 내라고 했는데 어, 여기 제가 좀 다시 좀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서 음, 정관을 작성하고요. 이제 블라 이제 모든 관계에서 이제 설립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가 되고 판결 나왔다. 무슨 엑스트 요런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소송을 이제 언제 제기할 수 있냐? 소송 제기. 예. 정말 설립 등기가 되고 이 소송 제기. 이게 바로 언제냐? 소의 제기는 예, 소의 제기는 등기 후 2년 이내, 2년 이내에 한다. 알았죠? 등기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승기 후에 2년의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 못합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소송이 바로 무효소송이에요. 무효소송. 예,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누가 제기하냐? 이제 이사감사 주주가 안에서 2년 내에 서로 중합니다. 설립 무효를 하기 앞서는 경우 제한 기간이 되겠다. 이제 법원이 이걸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을 때는 너무 남소다. 소송을 남발한다. 이랬을 때는 그냥 어떻게 기각 판단 안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소의 주장을 누가 하냐? 원고가 한다.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에요. 주주, 이사, 감사, 주의가 기억합니다. 피고 누구를 상대로? 회사. 지금 갑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갑회사.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 문제 발생 시 각하시킵니다. 소장을 이제 뭐뭐뭐 대해서 이제 무효의 소송을 제기한다. 소장을 이제 법원에 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소장을 어떻게 해요? 뭐 작성을 잘못했어. 원고도 잘못 줬고 피고도 잘못 줬고. 일단 각하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각하. 아예 법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해요. 근데 소장 자체는 제대로 적법한데 소의 이익이 없어, 다툴 이익이 없어. 이러면 인용합니다. 아예 참 기각합니다. 기각. 소장을 다 썼는데 이건 뭐 다툴 실익이 없어. 이럴 때 하는 게 뭐다? 기각. 그런데 소의 이익이 있어서 나중에 판단을 합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인용한다. 예. 인용하거나 소의 이익이 있을 때 인용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용어를 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뭐 판결 종류는 형성 판결인데, 이런 거야. 종류가 이행 판결. 뭐 A는 B에게 금 2억 원을 3억 원을 이행하라. 그럼 이행 판결. A는 갑 종중 원임을 확인한다. B 토지는 A의 소임을 확인. 이건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권리와 어떤 거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이혼 판결. A와 B는 이혼한다. 또는 상법상 소송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형성 판결이 된다. 우리 여기에 이제 설립 무효 소송은 이제 무슨 판결이 되냐면 이제 무효 판결은 형성 판결이 된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원고가 승소했단 말은 주주이사 감사가 이겼다. 그럼 회사가 문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지? 그럼 대세효.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고 불소급효.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립 등기부터 이제 판결이 나오기까지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사. 네. 그래서 설립 등기소 무효 판결까지 나오기 회사를 사실상하사 하자 있는 회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설립 등기부터 어디시까지
판결까지 이제 무효 판결이 나오겠죠. 예, 이런 회사를 우리는 하자 있는 회사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음, 자, 하자 있는 회사, 하자 있는 회사 그런 말을 쓴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 표시가 없네요. 그죠? 네.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설립등기부터 이게 판결 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때 회사를 우리가 하자 있는 회사 그다음에 사실상 회사 이런 말 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고가 패소했어요.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 밑에 있네. 패소했단 말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판결을 해오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설립 중 회사도 여기까지는 파란색은 2년 이내에 설립 무효소를 제기합니다. 주의감 회사를 원고가 승소하면 장래요. 패소하면 계속 영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설립 등기부터 설립 등기부터 이게 판결까지 이 회사를 우리가 하자 있는 회사를 합니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요거요. 기억하십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마무리를 짓겠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오십시오.